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원에서 대원요구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이번 2학기 기말고사를 아이들이 봤는데 이번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대원여고 1학년 이번 2학기 기말고사의 특징을 가볍게 살펴보면 우선 문학의 세부 이해를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문학 문제가 좀 까다로웠는데 우선 객관식 1번 같은 경우 김준수의 꽃에 해당하는 지문이었는데요. 구체적 대상을 활용한 관념적인 의미를 드러냈다. 뭐 이런 게 선택지로 나와서 올바른 선택지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계속 대원여고에서 강조하는 건데 대원여고는 그 교사학 교과서에 언급된 이런 작품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특징들을 그대로 선택지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 특징 2번 선택지를 그대로 출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좀 깊이 있었지만 요 내용을 정리했었다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흥보전의 표면적 주제와 이면적 주제, 이제 출제 예상한 것들, 출제 예상되는,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을, 핵심 개념들을 그대로 문학 개념으로 출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흥보전 마지막 부분에서 흥보전의 표면적 주제, 인과응보 권선징악이었고, 흥보전의 이면적 주제가 지배층과 피지배층 갈등이었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정리를 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자료는 저희 학원의 적중한 문턱이라는 최종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되게 달라진 점입니다. 대원여고 이번 시험에서 비문학이랑 토론 관련 외부 지문이 나와서 사실은 저도 예상 못했고 이거가 너무 달라진 경향이라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 객관식 2번 같은 경우 이제 김준수의 꽃이라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박이문 선생님의 길이라는 어떤 비문학 글과 연결지어서 출제했다던가 아니면 객관식 8번에 그 이번 시험범위 들어가는 토론 관련 지문과 연결해서 유전자 변형 농산물 관련 토론 지문을 처음 보는 지문들을 이렇게 출제해서 아이들을 좀 당황하게 했던 문제 유형이 두 번째 외부 지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문학 개념에 대한 세부 적용 문제. 1번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게 정말 그 문학의 그 필수 개념들을 좀 디테일하게 출제한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객관식 11번이 감각의 전이, 다른 말로 바꾸면 공감각적 심상이었습니다. 이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상충곡에 잠깐 나와요. 잠깐. 학교에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제 그걸 그대로 출제하신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임금의 은혜가 라는 개념이 출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어, 문학 개념과 연결지어서 잠깐 언급된 건데 그대로 출제가 된 거다. 예를 들어 이번 최종 자료였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정리한 게 이제 청양은 잘해지고 이게 우리 대원여고 학교 수업에서 공간각적 심상이라고 언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후각의 시각화해서 아이들에게 공간각적 심상이 뭔지 그리고 공간각적 심상을 감각의 전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이제 직보 때 정리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출제한다. 그래서 공감각이란 것만 알고 감각의 전이란 말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 가능했던 개념이었죠. 편집자적 논평이 객관식 16번으로 출제가 돼서 자 우리 최종 자료였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논평이 쓰였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논평이 쓰였다. 이 내용들을 A, B, C, D, E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가지고 어디가 논평이고 어디가 논평이 아니냐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와서 문학에 대한 필수 개념을 계속 출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문법 개념을 적용하는 유형인데요. 여기 문제도 사실 큰 어려움을 주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대원여고 같은 경우가 이제 문학이 좀 까다로웠고 문법은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사마띠죠. 이게 팔종성법이 쓰였다라는 건데 이제 소학원에서는 팔종성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출제가 가능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식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훈민정음의 주격 조사와 관형격 조사를 구분하는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마침내 자기의 뜻을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이제 이 죄를 저 플러스 이라고 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은 맞는데 이 이가 주격 조사 이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격 조사로 착각하기가 쉬운데 해석해 보면은 마침내 자기의 뜻 이런 형식으로
자기의, 요 의라고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의를 주격 조사가 아니라 관형격 조사다라고 주의해야 된다라고 최종절에 언급한 건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선택지로 출제를 하셔서 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많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조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 23번은 이제 소학원의 이제 받자본과 혼민정음을 비교하는 문제였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식으로 받자온 출제 확률 5개죠. 출제가 예상이 됐던 건데 이제 받자온 같은 경우가 16세기 표기였고 15세기의 표기가 이 받자원 이거였는데 이 순경은 비읍이 소실된 근거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수비랑 연결시켜서 훈민정음의 수비와 연결시켜서 이 수비의 순경은 비읍이 어떤 식으로 사라졌는가를 15세기 훈민정음 지문과 16세기 소학원의 지문을 연결시켜 출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원요구의 큰 시험 어떤 특징과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학년 올라가서도 이 대원요구의 시험 경험을 좀 견지하고 시험을 준비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하니까 이거를 알아두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대원요구 학생들 1년 동안 공부하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요. 이번 방학 때 수능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을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해 줄 테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준비하고 2학년 내신에서도 결국 좋은 등급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